12페이지. 그 12페이지. 피곤하죠? 아침에 원래 피곤해요. 근데 이제 뭐지? 적응이 되면 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남들 어쨌든 쉴 때 이게 뭐 공부하고 이런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쉬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수험가 강의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저는 주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강의 쉴 때 주말이 있잖아요. 그럼 되게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뭘 하지? 할 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약속을 잡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뭐 주말에 있으면 뭐 그래도 집에 이렇게 쉬려고 해도 요즘에 또 늦잠도 못 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책에도 있잖아.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개떼가 자꾸 내 문 앞에서 자꾸 낑낑거리니까 집에 있는 분은 이제 그런 거 아는 척 해주면 안 된다. 근데 5분 넘게 낑낑거리는데 어떻게 아는 척 안 해? 좀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문 열면 앞에서 막 기다리고 막 꼬리 흔들고 있는데 안 이뻐? 너무 이쁘잖아. 그죠? 그래서 방에다 들이지 말래. 어떻게 안 들여? 막 이렇게 막 꼬리 흔들리고 있는데 방에 들여가지고 오줌 3번 쌌습니다, 지금. 침대에. 그래서 용서해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엄청 혼내고, 이거 막 혼내, 이렇게. 막 걔가 이렇게 혼내면 막, 눈을 막 이렇게 뜨고 막 이렇게 막 울어요. 어떻게 혼내, 그걸? 그죠? 또 다시 받아들여서 또 줬어요. 네. 최근에 이제 오줌 3번째 싼 게 그저껜가? 네.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일부러 미용을 한번 시켰더니 거기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지 오자마자 딱 눈 쳐다보면서 오줌을 쫙 가고 걔는 자기의 불만을 그걸로 표현하더라고. 요즘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 주말에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제 거 교재를 되게 좀 열심히 보거든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도 그냥 이제 수험가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쉴 때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재밌긴 하죠. 유튜브 보고 뭐 드라마 보고 그런 것도 재밌긴 한데 제가 의외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험생 때 오히려 드라마를 더 잘 봤었고요. 그리고 수험생 때 그 예능도 다 챙겨 봤었어요. 전업일 때. 그리고 심지어 공부도 다 하고 그렇게 시간이 됐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때 공부했으면 1년 더 단축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놀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패턴이 9시부터 저는 거의 한 8시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하고 뭐 공부하고 헬스장 갔다가 12시에 집에 가는데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거기 이제 드라마 같은 거 그때는 이제 뭐 이 얘기하면 또 너무 나이가 추정되나? 그때는 이게 그 다운받아서 보는 시절이었어.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보고 그랬거든요. 다 봤어, 다. 그래서 금토일 예능하는 거 다 봤습니다, 저. 월요일, 화요일, 뭐 수요일 예능하는 거 다. 근데도 시간이 남았어.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시험이 떨어졌죠. 그치? 네, 그런 거를 그냥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어떠나 싶어요. 최근에는 이게 인터넷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해서 이 뭐 우리 학원에서 뭐 만약에 강의를 주면은 뭐 핸드폰 연결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었던 거를 한 번 더 듣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진짜 하면 안 되는 공방법이 뭐냐면 수업을 들었어. 그래 나 복습해야지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복습을 안 하고 수업을 다시 들어요. 그거는 진짜 최악입니다. 그거는 복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야. 이거는 내 거잖아, 내 거. 여기서 이해했어. 문 닫고 써봤어. 안 써지죠? 내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복습 동영상이나 이런 거 활용 어떻게 하시냐면 금요일날 복습했잖아요. 그리고 오기 전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들리는 게 다를 겁니다. 나 분명히 열심히 들었는데 아니 이게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들리는 게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절대 1배속으로 들으면 안 돼요. 복습 동영상은 1.5나 아니면 뭐 1.8? 2까지 하면은 너무 빠르고 2까지 하면 진짜 안 들려 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말투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으다다다다다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 정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1.6? 그렇게 듣고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점심 먹으러 갈 때, 저녁 먹으러 갈 때도 귀에 그냥 꽂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그죠? 아, 말 안 하면 어때? 그죠? 말 안 하면 어때? 그죠? 이거 뭐 친구 없으면 어때요? 그 외로워? 막 내가 외로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 스스로 막 난 우울해. 뭐 나는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있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되면 돼. 되면 돼. 그러니까 뭐 너무 심리적으로 지치거나 그러면 그때 뭐 우리가 뭐 부모님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잖아요. 친구는 조금 친구 좀 위험해. 친구. 그래서 친구 좀 위험하고 수험가 안에서 친구 사귀는 건 진짜 존나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수험가 안에서 연애하잖아? 그러면 그건 진짜 그냥 끝이야. 하지 마세요. 수험가 안에서 연애해서 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던 것 중에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막 뺀 뒤에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딱 있어. 근데 이게 다 솔직히 뭐 제가 그냥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계속 이렇게 찝쩍거려요. 여자분들이 찝쩍거리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남자분들이 계속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아침에 갔는데 막 커피 막 놓고 막 쪽지하고 야, 그 정신에 나 같으면 공부를 하겠다. 그치?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고객 받아들여요. 여자분이 처음에 강하게 이렇게 하다가도 자기도 힘들잖아. 말벗이 필요하고 밥도 한 번씩 먹고 하니까 좋은 거야. 그리고 여기 서울대 입구 여기 5월달 되잖아요. 바람 살랑살랑 불고 벚꽃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좋아. 그죠? 벚꽃은 여러분 내년에도 펴요. 그죠? 아무 데도 매년 펴. 근데 왜 그때 수험생 때 그거 하고 싶어요? 스리퍼 신고 이거 약간 추리닝 입고 손잡고 이거 데이트 하고 싶어? 다 알아. 여러분이 수험생인 거. 그죠? 다 안다고. 여러분 대학생으로 안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 이게 좋아서 이런 노망을 가져서 막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두 분 다 떨어집니다. 그분들 아직도 안 됐을걸?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절대 연애하시면 안 되고 그 여자분이 되게 공부를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돼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시험 할 때는 더 많았어, 더. 그죠? 그냥 안 돼. 걔네들 1차도 안 됐습니다. 그죠? 안 돼. 왜냐면 시간을 많이 뺏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루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나만 하루 가가지고 뭐 한 바퀴 뭐 한 2시간 뭐 한 바퀴 뭐 뛰어 온다던가 아니면 뭐 잠깐 나가서 뭐 바람 좀 쐬고 온다던가 이런 영화 한 편 본다던가 이런 거는 혼자 해결하면 3-4시간이면 해결하는 걸 이 옆에 누가 친한 사람이 있으면 3-4시간에는 안 끝나요. 그리고 또 뭐야? 내가 공부 안 될 때도 있고 얘가 공부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2배잖아. 그죠? 안 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시면 헤어지면 안 돼요. 헤어지지 마. 갖고 있어, 일단. 이거 너무 나쁜 말이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언제? 합격하고 생각을 해봐요. 버릴지, 가지고 있을지. 그죠? 그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결혼하신 분은 아닙니다. 결혼하신 분은 내가 갖고, 이호진이 합격한다고 생각해보니까 합격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을지, 버릴지. 그죠? 안 돼. 그죠? 그리고 결혼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엄청 오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고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는 건 누가 결정하냐면 여자분들이 거의 결정하거든요. 얘를 버릴지 말지. 내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발언권도 요즘에는 사라진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은 유일한 말벗이 이제 강아지. 강아지 계속 말하면 얘가 이제 너무 시끄러운가 봐. 떠가지고 입을 따다다다 쳐버리고 조용하라고.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 삶에 변화를 주시면 안 되고, 수험생은 첫 시간에 제가 좀 잔소리를 드리면 수험생은 삶이 되게 이렇게 일률적이어야 돼요. 변화를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되나요? 이런 거 질문 좀 하시는데 왜 쉬어? 그죠?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쉬지 말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고,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야 하나요? 하는데 제가 충격 먹었던 게 뭐냐면, 제가 친한 지금 사무실 바로 옆에 이제 사무실에 이제 가장 친한 형님 중에 이제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회계사 일찍 합격하시고 지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가끔 점심을 먹으면 그런 분들이, 그 서울대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노는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 놀까? 우리는 근데 무슨 계획을 세우지? 언제 공부하지? 그죠? 우리는 계속 놀고 있다는 거야. 거기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충격적이죠? 저 그거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제가 막 그거 막 얘기했더니 서울대 그 회계사 형님이 하는 말이 누가 그래?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저분들은 공부하는 게 거의 생활화돼 있고 예전에 사법시험 할 때는 서울대 셔틀버스가 신림동 고시원에 쓰면 그분들 그대로 법전 들고 다 고시총 강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울대 1학년 입학하면 사법시험 1차 준비하는 거예요. 행정고시나 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공부를 계속 하고 내가 언제 이때는 내가 시간을 비워야겠구나 하면 그 비는 계획을 하는 거지. 스케줄표에 내가 오늘은 노동하고 인사를 해야지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 중요한 날만 스케줄을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 적 없어요.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쉽니다. 그러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절대 안 죽어. 특히 농사 공부하다 죽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어. 정말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안 죽어. 괜찮아. 말짱해 또 그죠? 선생님 저 어제 밤을 샜어요. 여기 또 수업 듣다 보잖아. 그러면 졸 것 같죠? 아니야. 또 말짱해. 집에 잠이 안 오네. 그러니까 그죠? 우울해하지 말고 우울하면 차라리 학원 나와서 수업을 들으세요. 학원 나와서 공부하거나 그러니까 남들이 공부하는 페이스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좀 좋은 건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가시면 내가 혼자 공부한다. 만약에 그러면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명을 타깃으로 딱 정해. 쟤보다는 더 오래 앉아있고 더 오래 공부해야지 이런 느낌. 농사 공부하는 애를 타겟 정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자 1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법을 아까 이런 법들이 있다라고 봤었고 이건 아직 법은 아닙니다.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은 아닌데 우리 의뢰 이렇게 해왔어 이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법으로 1시간이라면 9,620원 주세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의뢰 1시간 일하면 한 5,000원 정도 줬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라는 거고 노동 관행 중에 특히 이런 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3번 지각하면 심화해서를 한 번 썼어. 이게 법에 없어요. 그죠? 취업규칙에도 없어요. 근데 의뢰 글에 왔습니다. 그리고 심화해서를 3번 지각하면 쓰는 걸로 이미 이 회사 안에서 규율로 잡혀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많이 써서 징계받은 경우도 있고요. 심해서 물론 징계지만. 그러면 그런 건 일단은 근로기준법에 없어. 노동관계법에 없어. 취업규칙에도 없어. 근로계약서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의뢰 글에 왔던 거고 그게 규범적 의식에 지지돼서 결국에는 이 회사의 규율로 잡혀 있죠. 그런 걸 노동관행이라고 합니다. 노동관행이다. 그래서 보시면 법이 아니면서도 통용되는 질서나 규칙을 관행이라고 합니다. 관행. 그럼 노동 현장에서 법이 아님에도 통용되는 질서가 있는 경우를 노동 관행이라고 해요. 노동 현장에서 노동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노동 관행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보니까 뭐 우리는 회사에서 뭐 상사한테 말대꾸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노동 관행이래. 막 자기 막 우기는 거야. 그죠? 그런 거 안 된다고. 그죠? 모든 사원들이 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각 3번 하면 심할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노동 관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즉 뭐다? 근로자들 개별적으로 적용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뭐다? 기업 사회에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 즉 뭐야? 법이랑 같이 그죠? 법 정도의 적용을 가지는 사실로서 뭐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죠?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야, 상사한테 말대꾸 하지 마. 그러면 상사 아닌 사람들은 이의제기 하겠죠. 그러면 관행 탈락이라고. 탈락.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업 내 뭐다?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을 정도의 뭐 규범의식에 지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죠?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이 요건을 가져야 뭐다? 노동관행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노동관행을 따지는 이유는 뭘까요? 법은 아닌데 아까 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법은 아닌데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나중에 소송 가서 판사가 저는
지각 3번 한 거, 심할서 받는 거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제기했어요. 판사가 봤더니 법에 없어. 근로기준법에 없어. 노동관계법에 없어. 근로계약서에도 없어. 취업규칙에도 없어.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법원이 판례를 만드는 건 법 규정. 크게 따지면 법원이라고 하거든요. 뒤에서 배울 겁니다. 바로. 법원은 재판의 주범이 되는 기준입니다. 재판을 판단하는 기준. 그죠? 그럼 일단 기준이 없죠. 근데 이 노동관행을 적용시켜 봤더니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계속 3번 지각하며 심할서를 써왔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걸 다 사실상 우리 회사의 제도로 인지로 하고 있는 정도의 규범의식에 지지하고 있다면 요거 가지고 심할서는 노동관행이니까 너 이거 무효 아니야.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그래서 노동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판정하기 위해서 요 판례가 중요하다. 그죠? 요거는 우리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올 확률은 없고요. 밑에 보시면 사안해결 보시면 뭐 규범적 사실이 명확히 승인된 경우,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암묵적 동의도 다 포함돼요. 기업내 직원들 사이에 사실상 제도로 확립이 되어 규범의식으로 지지되고 있는 여부. 이거는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파란색 글씨 있죠? 단독 출제 논점은 힘듭니다. 왜? 왜 힘들까요? 너무 짧잖아. 그죠? 힘드니까 결국에는 얹어서 나올 건데, 우리 시험 문제 얹어 나올 때는 딱 한 군데입니다. 전적. 전적이 뭐냐면, 이따 저기서 자세히 할 거예요. 전적이 뭐냐면, 회사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 전직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 안에서 다른 쪽 부서로 이동하는 거. 회사 안에서 서울에 있다가 부산, 서울에 있다가 강원도. 이걸 전직이라고 하고요. 그럼 일단 회사는 안 바뀌죠. A 회사에서 지사가 있어요. 강남, 뭐 종로, 뭐 세종 이렇게.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전직이라고 해요. 전직. 회사는 안 바뀌죠. 회사는 안 바뀝니다. 전적은 뭐냐면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우리 현실 사회에 딱 적용을 시켜봅시다.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겨가는 걸 전적이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나? 그냥 그만두고 B 회사 입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켜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그죠? 그룹 내 계열사 간. 즉, 대기업들은 계열사가 많죠. 그죠? 뭐 SK만 해도 SK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SK 하이닉스 있고, 뭐 SK 텔레콤 있고, 막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 그런 걸 전적이라고 한다. 이유는 최종 보스가 바뀌나요? 최종 보스는 바뀌잖아요. 내가 일하는 곳이나 내가 나한테 실질적으로 지휘를 감독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을지언정 업무 집행권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SK를 떠났다고 해서 최태원 회장님이 사라집니까? 아니지. 난 최태원 회장님이 전화하면 안 받을 거야? 저는 SK 안 다녀도 받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이 전화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룹 내 계열사 간의 이동을 전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원칙적으로 내가 SK 하이닉스라는 곳에 시험을 봐서 들어왔으면 나는 하이닉스에서 일하는 걸 전제 조건하고 들어왔죠. 그죠? 계약서에도 내가 인사이동 그런 게 없어요. 나는 하이닉스에서만 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동을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이동을 시킬 수 있을까? 우리 아까 근로기준법 이런 거 봤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안 되죠. 그 앞에 뭐도 있냐면 전직도 포함됩니다. 인사명령도.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없이 회사를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적 계약서에 이미 회사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한테도 근로계약서에 다 넣어놔요. 이런 대기업들은. 근데 그런 게 없다. 근데 우리 회사는 원래 창립 이래로 50년 동안, 100년 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어요. 왜? 더 좋은 조건으로 전적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그런 전적, 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냐. 그게 논의가 되는 게 그때 관행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때 관행을 그렇게.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뒤에 가서. 물론 이제 그 전적의 동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정해져 있긴 해요. 그 옮겨야 될 그 회사가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서 무슨 업무를 할지도 특정이 되어 있긴 해야 돼요.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뭐 다른 계약서에. 그런 건 뒤에서 배울게요. 뒤에서. 그래서 그런 거. 그것 때문에 노동 관행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옆에 보시면 법원의 경합인데, 법원이 뭐냐면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기준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판사님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이 없어요. 실제 저 억울합니다. 저 징계 이거 부당하니까 이거 무효 처분 시켜주세요. 올라오면 징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따져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이유만 있을 때만 징계가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가 가능하니까 그게 정당한지 안 한지를 뭘로? 회사에 있는 취업규칙이라던가 우리 둘이 썼던 근로계약서라던가 아니면 이런 노동 관행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게 법원입니다. 법원. 그러면 법원인데 요게 법원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 적용시키는 순서. 아까 우리가 봤던 헌법, 민법, 형법, 그죠? 이런 거예요. 때렸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폭행이죠. 주먹으로 때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막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 꾹꾹 때렸어. 그럼 뭐야? 특수 폭행. 그죠? 그리고 가만히 있더니 얘가 때리다 보니까 얘가랑 친한 친구가 같이 와서 때렸어. 그죠? 집단 폭행. 그래서 때리다 보니까 옆에 뭐 의자가 있어서 의자 두고 때렸어. 집단 투수 폭행. 그죠? 일반 법이 일반 폭행이라면 점점 강해지는 폭행. 이걸 특수폭행이라고 해가지고 특별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도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법원에도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상하위 순서, 즉 수직적인 순서가 있는 법원이 있어요. 수직적인 순서. 그래서 아까 우리 헌법상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걔네가 거의 최상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위. 그래서 이렇게 상하위 순서. 근데 상하위 순서를 대부분 어떻게 따지냐면 아까 우리 둘이는 계약을 했어요. 1시간에 1,000원. 그죠? 근데 강행복주가 갑자기 빡! 최저임금법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위반이니까 9,620원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둘 사이의 계약보다 뭐가 우선 적용되고 있죠? 법이 우선 적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법이 제일 위야. 헌법 다 포함해서. 그죠? 법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단체협약.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던가 개별적 근로관계법 보면 그죠? 뭐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만 있는 거지. 그죠? 얼마를 줘야 된다는 일은 있지 않잖아요. 1.5배 가산.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협약으로 우리는 연장 수당하면 1.5배 아니고 우린 5배 줄래. 문제 있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유리하게 적용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협약들은 법에 없어. 대신 법에 없지만 이걸 5배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 근로자는 못 받나요? 법에 없으니까? 아니죠. 왜? 단체협약 위반했잖아. 그죠? 이거 가지고 법원 가서 봐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체협약도 법원으로 볼 수 있죠. 즉 노동조합하고 사용자랑 기업하고 교섭해가지고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면 이게 취업규칙보다는 우선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단체협약이 훨씬 크니까. 취업규칙은 사내 규칙입니다. 사내 규칙. 쉽게 말해서 취업규칙이 뭐냐면 야, 우리 회사 해야 되는데 출근 시간 정해놔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잘못하면 우리 징계위원회 연다고 적어놔야겠죠. 이런 거 하면 우리 감봉, 이런 거 하면 우리 해고,
이런 거 하면 우리 심할서 작성 이런 거 적어 놓는 게 취업 규칙이에요. 단체 협약은 말 그대로 근로 조건과 이런 조합원들에 대한 이런 권리, 그리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한다던가 조합비 공제라던가 이런 걸 하는 거니까 훨씬 큽니다. 훨씬. 그리고 취업 규칙. 그 다음에 뭐다?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도 포함이 되겠죠. 즉 뭐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죠? 근로계약서보다 즉 그러면 단체협약하고 근로계약하고 부딪히면 당연히 일단은 단체협약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위에 있으니까. 단체협약하고 법하고 붙으면 당연히 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따가 볼 겁니다. 자. 상하이 순서가 있는 게 이게 있고 동등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동등한 순서. 법만 봅시다. 법. 아까 그랬습니다. 일반법이 있고요. 특별법이 있었어요. 그죠? 누가 우선됐죠? 특별법이 우선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법이 있고요. 예전법, 개정됐어요. 시법이 있습니다. 누가 우선돼요? 신법이 우선되죠. 이런 걸 동등한 순서 하에서 법원의 규칙. 그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이건 쉽죠? 그러니까 안 나와. 네. 대신에 뭐 시험지 나오면 써주긴 해야겠죠. 뒤에. 안 나와. 시험지 잘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나와요. 왜?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법은 다 여기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볼 때 옛날 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왜 내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오고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왜? 원래는 이 순서대로 돼야 되는데 아까도 그랬던 것처럼 아까 단체협약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잖아. 그죠? 그러면 법에 우선되잖아요. 그죠? 아니 법이 우선 적용되면 우리는 1.5배만 주면 되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5배로 정해놨어요. 우리는 1시간 연장하면 법에는 10,000원 주기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취업규칙에 50,000원 주기로 되어 있어. 그죠? 그럼 50,000원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원칙만 따지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안 돼요. 왜? 법이 적용되니까. 너무 좋은 회사잖아. 너무 좋은 세상이지. 여러분 50,000원 받을 수 있는데 법에서 10,000원만 주세요. 우와!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즉 이거 다 뭐야 지금? 노동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이건 이해되셨죠? 상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그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유리해. 그러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건 최저 기준을 보호한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적용해가지고 이걸 맞춰주세요 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월급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저 기준만 한 거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뭐다? 그거 적용시켜라. 그게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중요한 거,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자,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법원의 원칙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이에요. 어디에 예외 규정이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예외 규정입니다. 이걸 먼저 써줘야 돼요. 그죠? 원칙이니까 원칙이다. 아니라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원칙이고 봤는데 얘네가 유리하니까 이걸 먼저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맞지. 왜? 노동관계 현장에서 유리한 걸 적용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상위법 우선 원칙의 예외로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1번이야. 아셨죠? 그거 빼먹고 쓰면 안 돼. 이게 1번. 그 다음에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에서 이제 얘랑 한번 붙고요. 얘랑 한번 붙고요. 붙습니다. 다행히 노란색은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노란색은 시험지에 나왔어요.
그럼 하나 남았네. 뭐? 빨간색이 나머지 빨간색. 그래서 봐야 되긴 합니다. 봐야 되긴 한다. 자, 노란색하고 노란색끼리 붙었다고 칩시다. 근로계약하고 취업규칙가 붙었어요. 이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잘 볼게요. 근로계약이 유리한 계약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이거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쉽더라고. 자, 근로계약에 저희 1시간 시급 1시간 일하면 얼마 받고 싶어요? 불러.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500? 500 좀 센데? 10만원 합시다. 10만원. 1시간 하면 10만원. 근데 취업규칙에 한 시간 하면 10만원이었어요. 만약에 원래 1시간 10만원이었어요. 근데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우리가 뒤에도 볼 건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특히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얻었다고 칩시다. 얻었다고 쳤어요. 과반수니까 과반수가 아닌 사람들은 거부를 해도 어떻게 돼요? 그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5만 원으로 낮춥니다. 그지? 근데 과반수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흥분했잖아. 그지? 5만 원 깎으니까 흥분했죠? 전체 근로자에 적용돼요. 그지? 그러면 나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 갑이라고 합시다. 갑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난 저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취업규칙이 어쨌든 94조의 요건을 잘 갖춰서 전 직원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갑이 나는 이 취업규칙 말고 이 근로계약에 대한 요 부분을 적용받겠다고 주장합니다. 가능합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가능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가능해? 상위법 우선의 원칙. 오, 잘 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말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 상위. 그죠? 우리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시작.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에 따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가능한 주장입니까? 불가능한 주장입니까? 가능한 주장입니다. 가능한 주장이에요. 그죠? 특히 우리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그러면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있으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근로기준법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상위법 원칙, 우선 원칙의 예외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주장이. 그리고 근로계약 할 때 근로기준법 4조에 보면 근로자랑 사용자랑 대등하게 계약한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조항이 우선 적용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좋다 이거야. 근데 근로계약이 어쨌든 10만 원 되어 있으면 뭐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예외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서 나 1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거예요. 이거 먼저 보고 뒤에 거 볼 겁니다. 이거 보고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 법원.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율 근거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이거는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죠. 개념이니까.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데 법 말고 다른 걸 보겠다 이겁니다. 다른 거 보겠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97조 이거 보세요. 이거. 만약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한 번 더 문제에 나온다. 출제가 된다. 그럼 이 조항은 꼭 써야 돼요. 97조 보시면 잘 보세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이게 나와있죠?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그죠? 미달하는. 그러면 유리하게 만든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무효로 할 필요도 없고 무효로 할 수도 없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즉 취업규칙에도 5만 원 해놨는데 근로계약 최저시급 근로계약을 10,000원으로 해놓으면 그죠? 그럼 미달하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로계약이. 그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취업규칙이 적용되니까. 근데 유리하면 그냥 무효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경우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얘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이. 내려가 보세요. 문제가 나오면 요걸 쓰는 거예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먼저 써줘야지. 그죠? 이걸 많이 빼먹던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예외이기 때문에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 보시면 노동법의 여러 가지 법원은 헌법을 최상위 순위로 하고 법률, 조약, 명령, 단체법, 취업규칙과 조합규약, 근로계약 순으로 적용된다. 아까 이 순서대로 적용된다고요. 그죠? 예외가 있다 이거 예외. 하위규범인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면 해당 주범이 적용되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말한다. 다만 노조법 33조 유리한 단체 협약임에도 노동조합법 위반의 경우 강행성으로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어 노동법의 유리조건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요거 다만 있죠. 요거는 뒤에 보세요. 뒤에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다만은 일단은 근로계약하고 취업규칙하고 붙은 거야. 다만은 제가 뒤에 부분 설명하고 다시 올 겁니다. 자, 양가로 한번 보세요.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이랑 붙었어요. 이제 13페이지 양가로 3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근로기준법 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최저 기준으로 강행적, 복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관계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취업규칙, 요 97조 조항은 취업규칙으로 전 근로자가 적용되는데 일정 특정한 애만 딱 잘라가지고 불리한 조건 적용시키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야. 왜? 어쨌든 과반수 동의만 가지면 만들 수 있죠. 과반수가 아닌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들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 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즉 97조는 뭐다? 취업규칙보다 낮은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적용을 받는 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일 뿐이다 이겁니다. 일단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러한 규정과 내용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근로기준법 97조를 반대 해석해보자 이거죠. 반대 해석. 그러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면 아까 미달된 거잖아요. 유리하면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한 거죠.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해서 적용되는 거죠. 유리하면 그죠? 반대 해석하면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서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발생을 했다 치자 이겁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는데 뒤에 보세요. 다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아까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떨어지면 불리한 거죠. 그러면 다만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과반 노조가 있으면 과반 노조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고 과반 노조 동의가 없으면 과반수 동의를 받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 된대.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뭐야? 근로자한테 물어봐라 이거예요. 그죠? 그 조항이잖아. 동의 안 하면 못 바꿔. 과반수가.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입니다. 즉 뭐야? 보호장치입니다. 보호장치. 그죠? 근로기준법 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뭐다? 근로자 너랑 동등하게 얘기해라 이겁니다. 왜? 월급을 주는 사람이니까 사업주가 훨씬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4조가 정해놓은 거예요. 니네들 동등하다. 그죠? 할 말 해라 이겁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근로계약은 뭐예요? 근로자랑 사용자랑 1대1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상위법 우선의 원칙 갖다 들이대가지고 취업규칙으로 그냥 얘네들 1대1로 계약한 거 쌍그리 무시하고 하면 근로계약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취업규칙으로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고려해보면 근로기준법 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에 유의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즉 뭐다? 보호장치에 불과할 뿐이다. 그죠? 취업규칙의 집단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적용을 받아요. 그래도 뭐다? 근로기준법 4조가 제대로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근로조건의 자유결정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시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집단적 동의에 나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을 하고요.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당연히 없다. 즉 뭐다? 따로 계약한 근로계약 10만 원 적용해라. 바꾸려면 어떻게 해라? 뒤에 나옵니다. 얘한테 동의받아라 이겁니다. 그죠? 보시면 근로자의 뭐?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아셨죠? 즉 뭐예요? 요 판례가 지금 상위법 우선 원칙의 예외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된 판례입니다. 뭐랑 붙었을 때? 근로계약이랑 취업규칙이랑 붙었을 때. 그죠? 이해가 되죠? 근데 어떻게 해? 시험제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쓸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이거. 나온 지 2년밖에 안 돼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양가로 4번은 뭐냐면, 만약에 개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뭐 별말 없었어. 만약에 근로계약 이게 시급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만약에 별말 없어요. 그러면 뭐야? 그냥 변경된 취업규칙 따르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판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면 그거 적용받는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뭐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2번 보시면 근데 근로기준법 4조, 94조, 뭐 97조 이런 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뭐 따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로계약의 내용이 있어야지 그걸 적용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취업규칙에 정하는 근로자 그 조건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없으니까 이거 따라가겠죠. 취업규칙. 그죠? 없으니까. 이게 시험지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나왔을 때는 여기 2번 있죠. 15페이지 2번까지는 써주시는 겁니다. 그죠? 왜? 법원에 관련한 원칙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법원 간의 경합은 아까 저기 밑에서 봤었고요. 얘는 상하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상하이 순서가 있는 거. 그래서 유리조건의 우선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예외라는 거,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훨씬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취업규칙 바뀌었다고 바뀌면 안 되겠죠. 근데 노무화자 3번 우리 시험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2번에 있는 판례가 우회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근데 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안 나온 건 맞아.
그죠? 요건 제가 2기 때까지만 고민해 볼게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하고 붙습니다.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하고 단체협약 근로계약하고 붙은 이 단체, 아까 제가 여기 다만 보시면 다만 쪽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단체협약은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까 이거 보고 다시 갈 거예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3조 요거 잠깐 보시면 1번 보세요. 이랑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그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미달이라고 나와 있나요? 위반이라고 나와 있나요? 위반입니다.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미달은 반대 해석이 가능했거든. 그죠? 밑에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위반은 어때요? 10만원 주라고 했어요. 100만원 줬습니다. 위반입니까? 위반이죠. 위반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자, 100m 10초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무게를 100kg만 들으려고 했어. 120kg 들었어. 위반입니까? 위반이에요. 왜? 낮은 것도 위반이고 높은 것도 위반이고 우리가 자꾸 잘못한 걸 위반으로 잡아대니까 그러는 건데 높은 것도 위반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시면 몇 킬로 이하, 몇 킬로 이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위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미달과 다르게 유리해도 위반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석해 볼까?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 조항 하나만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아예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법 체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무슨 학설을 주장했냐면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오타이다. 그죠? 오타일까요? 물론 뭐 요즘에 하시는 거 보면 뭐 힘들 수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이렇게 다 한번 프로필 보세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들도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똑똑한데 자기가 조금 이렇게 모자라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원래. 그죠? 모자란데 똑똑한 척 하는 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데 이 똑똑한데 그렇게 하는 것도 세상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타일 수가 없어요. 미달과 위반을 명확하게 구분한 걸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따 뒤에서도 볼 거예요. 2교시에 시험지에 나오는 그 부분은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견딥니다. 노동조합하고 사용자가. 그만큼 어렵게 체결된 단체 협약입니다. 근데 어렵게 체결해놨더니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따로 야 너 일로 와봐. 너 100만원 줄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먼저 적용이 되면 어때요? 단체 협약 하나만 하네? 그죠? 그러니까 단체 협약은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단체 협약은 뭐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게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와서 13페이지 양가로 2번 다만 있죠. 거기 보시면 노동조합법 33조 아까 본 겁니다. 유리한 단체 협약임에도 노조법 위반의 경우에는 강행성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법이 유리조건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왜? 넘지 말라며, 네가. 단체 협약 넘지 말라며. 그죠? 그러니까 딱 잘라서 노동법 전반에 걸쳐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하면 땡. 그죠? 일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 97조하고 같이 제가 해놨죠. 15페이지 보시면. 그죠? 그래서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 경합이라던가 단체협약하고 근로계약 경합이 나오면 노조법 33조 1항 있죠. 이거에 대한 위반과 근로기준법 97조 위반의 미달 있죠. 그걸 구분해서 목차를 하나 잡아서 써주면 너무 좋습니다. 왜? 이미 법률 해석에
에서 뭐가 안 돼요? 유의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판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채점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얘는 법 체계 자체를 이미 알고 있네. 그죠? 그 다음에 판례를 쓰는 거예요. 판례만 짚다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협약자치 원칙, 즉 뭐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동조합 만들어서 교섭하고 네가 열심히 협약 체계를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죠? 그러면 그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내용의 단체 협약도 가능하지만 조금 서운한 거 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왜? 아, 이거 받았으면 하나는 포기할 줄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 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 대신에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즉 뭐다? 뭐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그런 시급을 정했다. 그런 건 안 된다. 그 뭐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의 단체 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노동자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사 간의 합의, 단체 협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즉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거는 뭐다? 무효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밑에 보세요. 위와 같은 단체 협약의 개정의 경위와 그 취지를 지켜볼 때 단체 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즉 뭐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겁니다. 이 취업 규칙이 지금 단체 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개정된 단체 협약에는 당연히 취업 규칙상 유리한 조건 적용을 배제. 요거는 밑줄. 요거를 이제 키워드로 우리가 삼는 겁니다. 왜 이런 말투가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답안지에는 유의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개정된 단체 협약에는 이미 뭐다? 당연히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에 합의가 포함된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당사자가 그냥 합치된 걸로 봐야 된다. 아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판례도 중요하지만 요거는 법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도 꼭 써 주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그 정도. 어렵지 않죠, 이건. 그죠? 집합 끝났어요. 명제 끝났고, 이제는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뭐야? 아, 진짜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하여튼 곱하기였던 것 같은데. 방정식?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는 개별 논점으로 나오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30회 때 저기, 근로계약하고 취업규칙이 붙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개별 논점으로 나왔습니다. 25점짜리로. 그죠? 근데 그때는 이미 저건 다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긴 했었어요. 나올 것 같다. 내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단체 협약하고 취업규칙 붙는다던가, 어쨌든 단체 협약하고 붙는 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논점은 개별 논점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즉, 집단법 논점에서 아주 10점짜리로 살짝 붙어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판례하고 법규정의 해석 체계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판례만 쓰는 것도 좋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례는 다 쓸 겁니다. 저 법규정에 위반하고 미달의 차이를 제대로 써주면 정말 점수 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죠? 요거는 너무 법규정으로 완벽하게 이게 구별이 다 되어 있는 거라서 잘 써주셔야 돼요. 16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이거 근로기준법상 보호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외국인 보호. 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들어와 있죠. 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우리나라의 법들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겁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적용돼요.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적용되나? 안 돼. 오줌 싸면 뭐예요, 원래? 노상방뇨잖아. 그죠? 노상방뇨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내 방에 침입하면 주거 침입이. 얘는 지금 뭐예요? 우리 집에 월세도 안 들고 새 들어서 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월세도 받아야 되는데. 월세를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미납되고 있는 자문사에 이게 가방 넣어가지고 돈 입금해 주세요 하고 한번 보내볼까 생각하고 있어. 가서 어떻게 띵동띵동 누른다. 그죠? 하여튼 농담이고 그러면 또 동물학대 혐의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적용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도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외국인들도 사회보험법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호주의입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법들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 사람들이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어쨌든 저 한국에서 일하겠습니다. 취업 비자 받고 취업 허가 받고 온 사람들은 당연히 적용받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이 불법 체류자가 어쨌든 아까 똑같네. 법은 우리나라 사람만 적용받는다며. 그죠? 우리나라 사람 적용받죠. 그리고 오케이 상호주의라서 이쪽 나라에서 적용되고 우리나라 적용되고 그리고 보다 허가도 받고 왔으니까 오케이 너네까지 오케이야. 근데 불법 잡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쫓겨나야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있나요? 그치 상식적으로는 있지. 근데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원래는 적용받으면 안 되죠. 이 사람들. 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이죠. 세금 누가 내요? 여러분이 내. 그럼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지. 잠깐 스탑! 이렇게 하면서, 그지? 그죠?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 세금도 안 내고 어쨌든 보호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법을 어겨서 범죄자인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해줘야 되느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법 체류 외국인이에요.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사업주가 월급을 안 줘. 퇴직금도 안 줘. 그러다가 저 월급 주세요. 퇴직금 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 불법이잖아. 네. 불법이라도 범죄라서 안 돼. 우리나라 법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너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뭐다? 이전 것까지만. 불법 체류자로 확인이 돼서 그죠? 너 불법이니까 우리 안 쓸래. 근로계약을 해지를 시켜요. 만약에 근로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통지 안 해요. 너 불법이라며. 너 나가. 이러면 어쨌든 서면 통보 위반으로 부당해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적용 안 된다고요. 왜? 불법 체류자니까. 그죠? 그런 건 적용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전에 일했던 건 뭐예요? 줘라 이겁니다. 줘라. 그래서 그겁니다. 그거. 그러면 이 불법 체류자가 위반한 법은 뭐예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거죠. 그죠? 그럼 출입국관리법의 취지가 뭐냐 이겁니다. 대법원은. 생각을 잠깐 해보면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을 먼저 취업시켜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죠. 일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도하게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좀 막고 그런 고용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사실상의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게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 불법이니까 임금 주지 마세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거는 따로 해라.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땐 뭐다? 이미 일한 건 뭐야? 줘야 되지 않겠어? 이겁니다. 이미 일한 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럼 사업주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돈 번 걸 토해내던가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럼 더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보시면 법규정 보세요. 이게 근로기준법 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관계없이 아까 봤죠? 임금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말을 하고 출입국관리법령의 취지 보시면 판례는 9 출입국관리법 제15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이런 거 출입국관리법령상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 자격과 그 체류 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2항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즉 뭐다? 우리나라 사람을 우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입법 취지가 단순히 외국인 불법 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위 규정들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을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 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 목적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즉 뭐예요? 고용이라는, 이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고용하지 마. 그죠? 고용하지 마. 이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지금.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이미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 그죠? 이게 뭐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임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 내가 일했으니까 돈 받아야 되잖아. 있어서는 근로자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재방권리 등의 법률 효과까지 금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고용하지 마라.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하지 마라. 고용하면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할 거고 사업주 너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게 다예요. 출입국 관리법은. 이 사람이 불법 체류하는데 일을 했으니까 일한 것 때문에 너를 처벌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고용했으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고용했으니까. 보호범위 보시면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의 당연 무효는 당연히 아니죠. 취업 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관계는 뭐다? 정지가 돼버리고 당사자는 뭐 언제든지 그 이유를 가지고 해지하는 겁니다. 왜? 불법이니까. 아셨죠? 하지만 이전에 발생된 거는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이건 뭐냐면 불법 체류 외국인이 다퉜습니다. 일하다가. 불법이니까 만약에 크게 다퉜어요. 일을 못해요. 산재가 인정이 안 되나요? 응? 아까 위에 대원칙이었죠.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잖아. 출입국 관리법은 고용이라는 사실행위 자체만 판단을 하고 있죠. 이미 일하다가 다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그냥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재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고용이라는 행위 자체,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보시면 외국인이 취업 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서 산재법에 적용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취업 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취업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불법 체류자예요. 그 고용계약의 당연 무효는 아니고요. 부상 당시에 사용종속관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의 소정의 근로자였으면 뭐다?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된다. 그죠? 그리고 판례 하나 암기해 놓으면 그렇게 쓸 거 많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노마자 2번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논란이 좀 있어요. 왜? 조금 상식하고 안 맞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노마자 1번의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대법원에 다 전원 일치였고요. 이따 볼 노마자 2번 판례는 대법원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불법 체류자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한 3년 정도 일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 연장수당부터 연차수당 이런 걸 다 청구해요. 사업장에.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커뮤니티가 있어서 30명, 40명씩. 그러면 그 사업장에 3년 동안 퇴사한 그 근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여기 한국에 오면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 한 15년 정도 일을 하니까. 그럼 본인이 소멸시효가 있으니까 3년 전 것까지는 다 해. 그러면 그 돈이 한 4, 5천 돼요. 거의. 이걸 다 청구합니다. 사업장한테. 청구하면은 이제 일대 불법 체류자인데도 임금은 줘야 되죠.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돈을 받아요. 다. 그 다음에 그분들은 뭐예요? 외국인 보호시설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뭐래? 비행기 표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가. 좋죠? 그런 상황이야,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많아요. 이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출입국 관리소도 어떻게 해요? 알아. 저 사람이 불법인 거. 그냥 모른 척 하고 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잡으면 뭐 할 거야. 그죠? 잡으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불법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근데 좀 많이
조금 자정이 됐어요. 아시죠? 지방에서 인구가 너무 없어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이 지방에 주민등록을 신청을 하면 이분 불법 체류 그거 없애주고 받아줘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했고, 최근에 건설업 쪽에는 한국인 근로자들 찾기 어렵습니다. 다 외국인. 심지어 제가 노동청 사건 하는데, 회사 쪽 하는데, 상대방 오야지라고 하죠. 오야지가 외국인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한국말 못한 척 하길래, 제가 이거 전화 통화 녹음한 거 감독관 들렸죠. 한국말 잘하네. 막 갑자기 한국말 저보다 더 잘해. 계좌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새끼인데. 자꾸 이 팀장 차액분 이거 못 알아듣더라고. 오야지니까 받아간 거 아니야? 아, 한국말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몰라? 모르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인했다 이거야. 근데 막 녹음 파일을 딱 받았는데 한국말 개 잘해.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해. 용어도 좀 딱딱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본인이 보험료 이런 것도 다 아는데 구라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결혼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조금 쉬셨다가 노조법상 근로자 보고 식사하러 가실게요. 예.